네, 안녕하세요. 2차전지와 테슬라에 올인하고 있는 일레컨이라고 합니다. 원래 테슬라에 대한 영상만 하나 올렸었다가 2차전지에 대한 빅뉴스들이 좀 나와서 좀 짧게 언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SK온과 포드와의 블루오벌 합작사가 단독으로 운영을 하기로 했다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거는 원래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GM 공장이 이제 여러 개가 있는데 하나를 GM 공장을 LG 에너지 솔루션이 단독으로 운영을 하게 된 케이스와 굉장히 비슷합니다. SK온도 그렇게 바뀐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도 참고로 이 조지아 공장은 이제 자체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이것도 해봤자 20밖에 안 됩니다. 근데 완전히 우리가 잘 나갈 때 완전히 때려졌어. 포드에 완전 올인했습니다. 켄터키에 두 개가 있고 테네시에 하나가 있는데 하나는 돌아가고 있고 하나는 완전히 좀 연기되어 있는 상태죠. 근데 테네시도 이제 43기가와트시 이게 여태까지 와 이게 규모가 말도 안 되게 차이가 납니다. 몇 조짜리 이제 43기가와트시가 이제 거의 완공이 다 되고 내년 가동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것들을 SK온이 단독으로 가져가고 켄터키의 공장 1공장을 포드가 가져가는 이제 반반씩 나눠 가지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게 결론은 SK온도 그렇고 LG에너지솔루션도 그렇고 왜 이렇게 문제가 생기냐면 결국은 예상 수요 대비해서 너무나 많이 지금 지어놨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굉장히 사실 ESS가 없었으면은 이거 다 가동비며 엄청난 비용들이 운영비와 매몰 비용이 발생했었는데 다행히 ESS가 있어줘서 너무나 다행인 상황인데 어쨌든 이게 어떻게 보면 테슬라 같은 업체들한테 공급을 해야 되는데 GM과 포드가 좋겠어요. 그래서 당연히 뭐 반대하고 뭐 이렇겠죠. 이제 삼성 SDI도 스텔란티스 공장을 이것들을 뭐 우리가 어디에 공급하겠다 막 이렇게 조르고 있는 와정입니다. 근데 또 완성체 업체에서도 이것들을 공장을 놀리면 자기도 손해이기 때문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뭐 이게 이제 전략을 짜는 거죠. 삼성 SDI하고 스텔란티스도 원래 바인딩 계약을 맺었었는데 그 금액을 뭐 800억인가요? 또 그 취소 금액을 바인딩 계약에 어느 정도 일정 금액을 원래 발주를 해줬어야 되는데 그 못한 페널티 비용을 또 뭐 취소해주거나 뭐 이런 식으로 뒷단에서의 협상이 엄청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배터리 업체들은 빨리 이제 어떻게 ESS 수요를 취득을 해야 하니까 어떻게든 단독으로 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고 이제 미국 전기차 업체들은 또 남주기나 아깝고 뭐 이러지도 못하고 수요는 없고 해서 막 이 협상이 지지멸멸하게 좀 끌고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SK온에서는 사실 여태까지의 위기가 사실 LG에너지솔루션하고 GM하고 강한 유착 관계가 있고 SK온은 완전히 포드에 올인해서 이거 봐세요. 완전히 막 80, 120기가와트씩 완전히 빵빵 터트리고 우리가 너무나 행복한 시절이었었는데 포드가 완전히 지금 전기차 철수 정책까지도 막 세울 정도로 전기차에 실패를 했죠. 포드 F150도 굉장히 안 팔리고 뭐 연기한다는 둥, 뭐 포드 저가 차량도 나오는다는 둥, 뭐 LFP의 그래 뭐 공장을 또 뭐 CAT의 거를 써서 만드는 둥 어쨌든 이 유착 관계가 굉장히 물론 표면적으로는 잘 계속 한다라고 하지만 이 강화된 것들이 조금 이제 결별의 움직임까지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테네시만 가져간 게 아니라 이 켄터키까지도 이제 포드가 이거 가져간 거니까 이거는 공동 운영하고 테네시만 뭐 SK온이 가져가는 것도 아니고 이거 약간 각자 도생으로 가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들 정도로 이런 큰 모멘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것들에 대해서 좀 보면 ESS 북미 수용의 LNF가 미국 미시간에 LFP 양극재 공장을 짓는다라고 이게 나왔습니다. 드디어 이제 공장을 짓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K배터리 수주가 잇따랐다. 이쪽에 ESS 공장도 그렇고 ESS 공장을 이게 몇 년 만인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이게 어디죠? 뭐 이름도 레드우드와 뭐 한 3, 4년 전에 추진했다가 정부가 막아서 못하고 계속 검토만 하다가 LNF가 이거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게 엄청난 사실 LNF를 오래 투자하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확정적으로 이런 수요가 있지 않으면 절대로 먼저 나서는 회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아마 미트라캠하고 파트너십을 체결했고 실제
얘네들의 150억인가요? 이 지분 투자까지도 했었죠. 그래서 이런 어느 정도 수요가 확실시 되고 이런 바인딩처럼 그런 기반으로 투자를 결정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12만 톤까지도 27년까지도 한다고 했으니까 이게 굉장히 큰 수요가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주변에 미시간주에 이런 것들도 많다. 그래서 이거를 미국에 사실 하려면 엄청난 돈이 필요한데 그것들이 어떻게 날 거냐. 그래서 이거는 멤버십 분들한테는 좀 먼저 말씀을 드렸지만 뭐 요즘 조금 사실 주가가 조금 애매하긴 하지만 삼성 SDI, LFP 향 이런 수주 공시는 안 났지만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SBB 2.0은 LNF 거인 것도 다 알고는 있지만 주가가 부진한데 그런 것들은 좀 주가가 좀 어느 정도 수주를 기반으로 해서 점점 올라갈 것이다 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자사주 매각 이후로 좀 주춤한 거는 분명히 좀 있는데 뭐 시간이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말씀드렸듯이 야 미국도 그렇고 니네 지금 12만 톤까지 어떻게 할 거냐라고 봤을 때 아마도 JH 화학공업 자회사로 이용을 할 것이다. 이것들을 보면은 총 발행 주수가 제가 판단하는데 비상장이니까 1, 2천억밖에는 안 되지만 좀 뭔가 주가가 펌핑되고 이런 모멘텀들이 다시 살아났을 때 3천억, 5천억까지도 갈 수 있는 밸류가 완성이 된다라고 하면 이런 것들로 또 지분을 좀 매각을 해갖고 IPO를 시장 분위기 최고조일 때 진행해서 좀 자금을 뭐 당장 사실 뭐 한 번에 뭐 3천억, 5천억 이게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천억 됐다가 또 천억 됐다, 또 천억 됐다, 완공 대정 대쯤에 천억 됐다 이런 식으로 단계적으로 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충분히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기사도 나왔었죠. JH화학공업을 지분을 확대한다. 90%까지도 왔었죠. 그래서 결론은 수주가 연달아 나올 것이고 그때 가져가지 않을까. LFP의 지금 제일 앞서 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모멘텀을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결국은 뭐 단기적인 주가로 판단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이런 자사주 매각도 사실 돈이 없으니까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뭐 우리가 다 안고 가야 되는 거고 에코프로비엠이 지금 CATL 이슈와 이런 코스닥 벤처 붐 때문에 너무나 잘 나가지고 있고 한 상황인데 빨리 가동률도 다 같이 올라가고 다 같이 주가도 펌핑돼서 고 PER을 같이 받는 상황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멤버십 구독해 주신 분들 너무나 감사드리면서 자주 찾아뵙고 너무나 제 프라이드를 이렇게 올려주시는 분들이어서 너무나 감사하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